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주식인 삼성전자의 악재가 겹겹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 엔비디아 AI 칩 가운데에서도 구제품인 H20 제품을 받아서 HBM3에 패키징해서 중국에 납품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캔슬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금일 삼성전자 주가도 다시금 하락세 전환을 했는데요. K반도체, 미국 빅테크가 오를 때는 찔끔 올랐으면서 좀 떨어졌다고 몸살 난 것처럼 쓰러지는 주가들을 보면 많이들 답답하실 것 같고 저도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도대체 지금 AI 반도체 칩, 지금 중국산 AI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바라면서 구독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사 제목부터 보시면은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부 통제하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죠. 앞서서는 애플과 삼성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 지침이 국가기관에 내려와서 그 결과 삼성과 애플폰 매출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죠. 내부적으로는 그 지침을 듣지 않는 공무원 등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국가임에는 틀림없죠. 그런 국가다 보니까 이게 새삼스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미국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미국도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의 중국향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H20 제품을 엔비디아로부터 공급받아서 HBM3 8단 제품을 패키지해가지고 중국향으로 공급하려던 이 프로젝트가 나왔었거든요. H20 제품은 H100의 아키텍처인 호퍼 아키텍처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기능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미국 정부로부터 중국향 수출 허가를 받은 제품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중국은 좀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 제품을 수요하려는 데이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 제품도 사용하지 말라고 지금 지침을 내린 거죠. 하지만 중국 당국이 여기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찬물을 끼얹었죠. 자국 내의 AI 제품을 사용하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불허에 대해서 그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 모사드에 의해서 10년 동안 준비된 삐삐 테러 사건 아시죠, 다들? 삐삐 테러 사건. 10년 동안 헤즈볼라의 삐삐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준비해 왔고 그렇게 보급되었던 모든 삐삐가 순식간에 폭발물로 바뀌어 버렸죠. 정말 놀라지가 않을 수가 없던데요.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중국이 자국산 제품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면 그런 위험 요소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자국 내 제품 사양이 좋은지 한번 따져보는 시간도 가져봐야겠죠.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될지도 말씀드려 봐야겠죠. 자, 기사 내용 한번 보시면은 화웨이가 AI 칩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화웨이가 엔비디아 대항 새 AI 칩 개발해서 샘플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웨이는 현재 어센드 910이라는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밑에는 보이지 않는데 위에 보시면은 화웨이가 지금 개발한 어센드 910이라는 엔비디아 대항한 AI 제품을 내놓았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는 바 그대로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로는 엔비디아의 A100 제품에 비해서 수천 배 사양이 뛰어나다라고 하고 있는데 A100 제품은 사실상 2021년에 나온 제품입니다. 굉장히 구제품이고요. 지금 최신형 제품으로 내놓고 있는 어센드 910 같은 경우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비교를 하려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8월에 출시한 호퍼 200 제품과 비교를 해야 어느 정도 맞겠죠. 그래서 비교 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겠는데 최신 제품인 엔비디아의 H200과 비교를 해보면은 메모리와 대역폭 부분에서 H200 제품에 훨씬 못 미치는 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한 어센드 910 같은 경우 처리 속도나 ALU가 부족해서 AI 훈련은 가능하지만 추론은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성능 전성비가 매우
매우 떨어지고 NPU적인 특성치가 전무하다시피 해서 중국 기업 중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자 하는 기업들이 이런 제품을 과연 원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궁금한 상황인데요. 또 더불어서 말씀드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드웨어만 만들면 뭐하죠? 하드웨어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에게 전투기 한 대가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것을 수백 개의 제품이 있을 그 전투기를 여러분은 모실 수가 있나요? 이런 전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마찬가지입니다. AI 칩이 있는데 이 하드웨어를 구동시킬 소프트웨어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이것 때문에 글로벌적인 기업 AI 칩의 2인자죠. 2인자 AMD도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쉽게 빼앗아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가 쿠다라는 제품만 있었을 당시에 국제산업 표준도 만들어져 가지고 참고 사항이 쿠다밖에 없다 보니까 국제 표준도 엔비디아 쿠다에 맞춰져서 만들어졌던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니 많은 상황에서 쿠다 제품이 없으면 호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현재 AI 생태계가 좀 이해가 되신다면 중국의 정책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겠구나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들지만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의 성능, 프로그래밍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AI 가속기의 성능이 최대로 발현되느냐, 그냥 CPU 수준이느냐, 이렇게 좀 나뉘거든요. 그런 것도 좀 결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AI 가속기만 개발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국산 AI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갈 길이 좀 멀다라고 느껴지시죠? 맞아요. 정말 갈 길이 먼 이 중국 AI 칩 산업 얘기를 지금까지 해드렸는데, 앞으로 얼마나 이 중국이 고집을 피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삼성의 중국향 H20 프로젝트는 또 어떻게 될런지 향후 그 추이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켜 드릴 거니까요. 구독하셔가지고 후속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